할렐루야. 여기는 하바롭스키 아무르 강변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에 이제 군인들 얼굴이 이렇게 있죠. 군인들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설명해 보면 잘 나와 있는 대로 이게 하바롭스키가 하바롭스키는 도시가 생긴 그 기원과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바롭스키의 정체성이고 부르심이고, 또 여기가 하바롭스키라는 도시가 발원한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맞은편에 보면 바로 아무르 강입니다. 아무르 강. 오늘 바람이 있어서 꽤 일어나네요. 여기를 아무르 강이라고 하는데, 러시아 말로는 아무르라는 뜻은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크다, 그란데. 그래서 아무르 강은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르 강은 꽤, 여기는 특별히 여기 이 지점은 꽤 큽니다.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왜냐하면 여기가 우수리 강과 또 저쪽 몽골과 중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송화강과 아무르강 지류가 여기서 다 만나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 아무르강을 흑룡강이라 부릅니다. 하얼빈이 있는 그 성을 흑룡강 성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하얼빈을 가로지르는 강의 이름은 송화강입니다. 근데 하얼빈에 있으면서도 참 궁금했었어요. 왜 흑룡강이라고 부르는지, 자기들이 사는 그 지역 이름을. 그리고 강 이름을 송화강이라고는 지도에는 명칭되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쓸 때는 송화강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흑룡강, 해롱짱이라고 부르죠. 흑룡이 말 그대로 검은 용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르강이 지금 보면 색깔이 굉장히 약간 거무튀튀하죠. 여기 무기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먼 곳에서 발원돼서 흘러나오면서 산과 이런 좁은 들판 사이를 지나오기 때문에 무기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을 거예요.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흑룡강에서 흑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왜 굳이 이걸 또 용이라고 썼을까? 중국 애들이 용을 좋아하잖아요. 지금 바람이 불면 이렇게 막 용꼬리, 비늘처럼 이런 모양들이 생깁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왜 흑룡이라 부르는지 알겠네요. 중국 애들, 그 용을 좋아하는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충분히 용이라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가 러시아 말로는 아무르강,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해롱짱이라고, 흑룡강이라고 부르는 그 강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바롭스크라는 이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17세기 1600년 중반쯤에 하바로프라는 사람이 여기를 탐험가였는데, 여기를 탐험합니다. 러시아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여기를 탐험해서 그 결과를 알려가지고 이 하바로프라는 이쪽, 그러니까 시베리아 동쪽에 있는 이 땅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의 인식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뭐 미지의 영역이었죠. 그 당시에도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여기는. 근데 어쨌든 하바로프 사람이 여기에 와서 탐험을 하면서 이 땅을
정식으로 잘 탐험하고 보고서를 올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이 땅이 이제 딱 인식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역사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한 200년이 흘렀습니다. 1800년 초반에 니콜라이 황제가 당시에 무라비요프 아무르스키라는 사람을 여기 동시베리아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뭐 동시베리아 총독 해봐야 여기 비어있는 땅이었어요. 그냥 뭐 허허벌판이었고 가장 추운 곳이었고, 어쨌든 뭐 가서 한번 잘 해봐라, 네가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를 동시베리아를 그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뭐 임명 받고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죽으러 가라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죄 지은 사람들을 여기에 그냥 가서 죽으라고 그냥 유해 보냈습니다. 네. 그런 땅이었는데 어쨌든 여기 한번 잘 한번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산이고 나무고 바람이고 추위고 그냥 강이고 이런 땅이었으니까, 얼어있는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죠. 정착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사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무도 안 오죠, 여기 오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꽤 떨어져 있는, 기차 타고 한 이틀 반 가야 됩니다. 울란우데 쪽이에요. 몽고와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는 거기에 바이칼호수 밑에 자바이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이칼의 오른쪽에 있는 그 하나의 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예요, 도. 거기에 네르친스크라는 동네에 한 13,000명, 그러니까 16,000명 정도의 죄수들이 있었어요, 죄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 옵니다. 이 지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여기에 진짜 무슨 작업을 하고 최소한의 그런 기틀들을 마련하기 시작하고 하다 많이 죽었겠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남은 사람들을 가지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등등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어서 무라비요프 아무르스크라는 사람이 그 하바로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200년 전에 발견되어져서 러시아 사람의 인식에 들어온 이 땅을 정말 이제 가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1858년 5월 31일 날 당시에 제13 시베리아 대대를 그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크 총독이 여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정탐하고 여기에 어떤 도시를 세울 수 있는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제13 시베리아 대대의 사령관이었던 야코프 디아첸코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여기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당시 이런 펜스 없었겠죠. 이 해안에, 이 강변에 강을 대고 이렇게 올라와서 대고 여기에 상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으로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발견은 되었지만, 알고는 있지만 사람이 살진 않았는데, 그 13 시베리아 대대가 야코프 디아첸코가 이끌고 와서 여기에 상륙을 해서 여기다가 처음으로 군사 전초 기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기지였지만 결국에는 그게 이 도시의 시발점이죠. 그래서 그 미국도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서 어쨌든 넘어오기도 하고, 또 영국이 미국에 그런 식민지를 할 수 있는지 싶어가지고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 같은 거, 군인들이 먼저 넘어오죠. 군인들 뒤에 이제 성직자와 또 농민들이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군대가 와서 그 군대의 전초 기지를 만든 겁니다. 포대가 있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좀 사는 거예요, 같이. 막 그렇게 제임스타운이 시작이 되었고, 그게 이제 버지니아로 커져나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형태의 군대 전초 기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야코프 디아첸코가, 야 그래도 여기가 어쨌든 최소한의 도시인데 이 도시에 이름을 짓자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뭐 총독과도 상의를 했겠죠. 여기를 어떻게 이름 지을까요 하다가 최초로 여기를, 뭐 이 땅에 있는 건 당연히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돌아보고 탐사하고 탐험했던 그 최초의 러시아 사람 하바로프의 이름을 따서 여기를 하바롭카라고 짓습니다. 하바롭카.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작은 마을이 생기고 그 마을 이름이 하바롭카로 정해진 겁니다.
하바로카예라는 이 도시의 첫 도시의 이 작은 마을의 이름이 하바로카라고 했잖아요. 하바로카는 하바로프라는 여기를 처음 탐사하고 러시아에 알렸던 사람의 이름을 딴 거라 그랬잖아요. 하바로프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하바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바르라는 뜻은 운이 좋다, 운이 있다 이런 뜻이고, 이기다, 그리고 이윤을 많이 창출하다, 이윤을 얻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바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바로 사용되어지는 이름들은 경제적으로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가 하바로카로 불리게 됐고, 나중에 여기가 1858년 5월 31일 날 야코브 디아첸코가 여기에 와서 전초기지를 만들고 여기 이름을 하바로카로 지은 그 날이 여기 하바롭스크라는 도시의 탄생일입니다. 그날을 도시가 시작된 날로 지금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지금 극동에서 이 시베리아 전체 지역에서 여기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 인구는 한 61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한 14시간 기차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블라디보스톡인데, 블라디보스톡이 아직 59만이에요. 한 2만 명이 모자랍니다. 10,000명에서 2만 명이 더 모자라요. 블라디보스톡 굉장히 커졌지만,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1858년 5월 31일부터 여기가 극동에서 시베리아 쪽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번영한 도시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바롭스크라는 도시가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이제 그때가 1858년 5월 31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독이 여기다가 이제 도시를 사람들을 더 많이 데려왔습니다. 여기 이제 최소한의 그런 인프라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러고 나서 용기를 더 얻었겠죠. 그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2년 뒤인 1860년에 블라디보스톡에도 그런 전초기지를 만들고 거기를 이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키가 그곳의 이름을 블라디보스톡, 이곳이 동방을 지배하는 주인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와우. 다시 한번 정리하면 1650년대에 하바로프라는 사람이 여기를 실제로 탐사하고 러시아에 그 탐사로 인해서 러시아의 인식에 여기에 땅이 있다, 이게 우리 땅이다 라는 인식이 생겼고, 200년 뒤인 1800년에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키를 여기 동시베리아 총독으로 임명했고, 그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다가 이제 야코브 디아첸코라는 시베리아 13대대 사령관을 여기에 보내서 여기에 전초기지를 마련하게 했고, 그래서 그 작은 마을이 생겼고, 그 마을의 이름을 여기를 처음으로 탐사하고 알렸던 하바로프 이름을 따서 하바로카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현대화되면서 근대화로 넘어오면서 하바롭스크로 변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출발된 시점은 1858년 5월 31일이다. 그리고 2년 뒤에 여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크 총독이 지금의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이 사람은 봤던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해로 나가고 일본이 있고 남쪽으로 갈 수 있고 한국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지정학적으로 미국 대륙으로 갈 수 있고 그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걸 이 사람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블라디보스톡이다, 동방을 지배할 수 있는 땅이다, 여기가 동방의 주인이다 라고 1860년에 그 땅의 이름을 블라디보스톡에 부르고 도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크 총독은 블라디보스톡까지 여기 첫 번째 1858년에 하바롭스크를 세우고 2년 뒤인 1860년에 블라디보스톡 세운 다음에 1년 뒤에 이제 은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도시가 어쨌든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이제 모스크바에다가 몇 가지 지원을 요청합니다. 근데 모스크바에서는 별 관심 없어야지. 여긴 그냥 멀고 춥고,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모스크바하고 저기 상트페테르부르크, 세인트피터스버그 그쪽이 좋은 거예요. 생활 반경이 다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동쪽으로 우랄 산맥을 넘으면 여기는 그냥 죄수들의 땅이고 얼어 죽는 땅이고 동토의 땅이고 얼어 있는 땅이고 관심 없는 땅인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거기 가면 또 남쪽으로 가면 몽골이랑 부딪히고 더 내려가면 중국이랑 부딪히고 골치 아프니까 어쨌든 뭐 적당히 가서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였지, 여기를 뭐 진짜 잘해보고 다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도 모스크바에서 이 요청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크가 그냥 은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가버려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와.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그 블라디보스톡 전체 그 지역을 표터르 대제 아시나요? 러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표터르 왕 이름을 따서 표터르 대제 예만이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세부적으로 보면 블라디보스톡에 속해 있는 이 반도를 그 총독의 이름을 따서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크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만을 아무르스크 만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는 만을 우스리스크 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도시 자체가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크라는 사람이 만들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하바롭스크도 그 사람이 어쨌든 총독으로 보내서 야코프 디아첸코가 발견하고 하바롭카를 지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총독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바롭스크에서 가장 큰 그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정치, 경제, 문화 이게 중요한 게 다 있는 아주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이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크 길이에요. 그 길에 뭐 좋은 상점부터 해서 뭐 레닌 광장까지 이렇게 쫙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이 땅에서는, 시베리아에서는 이 시베리아가 정말 시베리아 되도록 한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바롭스크만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람 밑에 대대장 그 13대대의 사령관이었던 야코프 디아첸코가 실제로 여기에 배를 접안해서 여기 들어와서 이 지점에 군사 전초 기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보면 건물이 있잖아요. 여기 가면 이제 그 장군, 사령관 야코프 디아첸코의 그 동상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쇼파를 불었던 이유는 이곳이 하바롭스크란 도시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시베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 하바롭스크의 시작점이고, 그 도시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시작된 곳이고 본의가 시작된 곳입니다. 하바롭스크가 시베리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시베리아 전체의 현대화, 시베리아가 시베리아 될 수 있는 그 정체성과 부르심과 본의가 이 지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했습니다. 와, 할렐루야. 이제 여기 올라가서 좀 더 이 아무르 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무르라는 강도 물론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말이죠. 그래서 큰 강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역시 이것도 무라비오프 아무르스크의 이름을 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르스크가 은퇴하고 나서 프랑스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프랑스어 연관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에도 아무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 강의 이름을 좋다, 크다, 큰 강, 아무르 강이라고 명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무르 강에도 지금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블라디보스톡이고, 저쪽으로 가면 중국이고, 이쪽으로 가면 몽고입니다. 그래서 이 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가서 그 내용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 해안가에서 산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정식 길은 아닌데 한번 싹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무르 강은
저기 러시아와 몽고 쪽 그 경계를 가르는 경계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 보면 저기 바이칼 쪽으로 옆으로 쭉 가서 러시아와 몽고 접경 지역에서 이제 물이 바론에서 동쪽으로 쭉 흘러나온 게 아주 굉장히 긴 거리를 흘러나와서 이제 아무르 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무르 강이 쭉 나오다 보면 중국 쪽에서 물이 하나가 강물이 와서 아무르 강과 합쳐집니다. 그게 송화강입니다. 이 송화강은 하얼빈을 이렇게 관통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 송화강이 하얼빈을 관통해서 지아무스라는 감옥사를 지나서 더 쭉 올라와서 이제 그 몽고 쪽에서 바론에서 이렇게 흘러온 아무르 강에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송화강이 아무르 강에 합쳐지고 나서 아무르 강으로 이쪽으로 쭉 흘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쳐지기 전에 그 강은 송화강이에요. 송화강. 그리고 합쳐지고 나서 일정 부분 이제 쭉 흘러와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그 강이 이제 아무르 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 아무르 강을 아까 밑에 설명했던 것처럼 흑룡, 왜냐면 물 색깔이 검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면 여기가 그런 물살이 굉장히 이렇게 찰랑찰랑하니까 뭐 용의 꼬리, 용의 비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룡강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위에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그 야코프 디아첸코 13 시베리아 대대의 사령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러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기 야코프 디아첸코 동상이랑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지역의 이름을 사진을 러시아에서 가장 큰 화폐인 5,000 루블에다가 이 그림을 이렇게 각인시켜 놨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러시아인들에게도 중요하고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러시아 내에서. 그래서 어저께도 왔을 때 여기 학생들이 수학여행 같은 거 많이 와 있고, 또 아침부터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름답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우랄 산맥 왼쪽이 그냥 러시아였어요. 전에는 우랄 산맥 오른쪽은 그냥 미지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랄 산맥 동쪽 전체를 러시아로 편입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랄 산맥의 오른편이 러시아 영토의 한 7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실제로 러시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아무르 강에 대해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강, 이 강은 우스르 강입니다. 블라디보스톡 근처에서 발원하는 강이에요.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크의 한 3분의 1 지점에서 산에서 발원해서 북쪽으로 이 하바롭스크 쪽으로 흘러오는 강입니다. 우스리스크 강.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쪽으로는 굉장히 소량의 물만 흘러나가고 대부분의 물길이 이제 이쪽으로 쭉 흘러내려와서 큰 강을 이루고 옵니다. 이 우스리 강은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쪽, 러시아를 맞대는 곳, 그쪽에 양 국가의 그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이 강이. 그리고 저기 강이 하나 들어오죠. 저게 송화강 쪽입니다. 송화강. 중국 쪽에서 나오는 강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물이 하나 더 들어오잖아요. 저거는 이제 몽고 쪽에서 흘러나오는 원래의 아무르 강의 그 본류입니다. 본류. 저거는 이제 아무르 강의 지류죠. 지류. 송화강이 아무르 강에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세 개의 물길이 합쳐지니까 이렇게 넓습니다. 바다처럼 이렇게 넓은 거예요. 사실은 아무르 강도 그렇고 우슈리 강도 그렇고 송화강도 그렇고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악지대를 이렇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들판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좀 좁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수리 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굽이칩니다. 이렇게 막 굽이쳐요. 마찬가지로 아무르도 굉장히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크게 물이 쫙 뻗어오지 않아요. 딱 이 지점만 합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바다같이.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흘러나오는 물은 러시아와 몽고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 있고, 여기 송화강 쪽에서 오는 거는 또 러시아와 중국의 북쪽 그쪽을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고, 여기 우수리강은 러시아와 중국의 동편, 북동쪽 거기에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강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 비가 많이 오든가 뭐 가뭄했다가 이렇게 되면 이 물길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의 경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국 간에 여기에서 국경 분쟁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1965년도에는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섬 같은 곳에서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그 중국 군인들과 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두드려 패요. 복싱으로 해가지고 막 두드려 팹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중국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망치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을 몇 명 죽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그것을 무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총을 들고 가서 쏘고 죽이고 복수하면서 그러면 전쟁이 시작됐었습니다. 전쟁이 굉장히 커질 기미가 보여서 미국이 유엔을 끼고 개입해서 그 중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여기 앞에 섬처럼 보이죠? 섬처럼. 여기 이제 강물들이 모이니까 여기 앞에 큰 섬처럼 보이거든요. 저기 뒤에 산 앞에 부산에 그런 을수꽃처럼 큰 이런 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섬이 어중간하게 끼어 있거든요. 송화강과 아무르강 사이에. 이거를 누구 땅으로 할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섬을 반 잘라가지고 그 섬의 반은 중국, 반은 러시아 이렇게 이제 그 경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섬은 러시아고 저기 산 쪽에 있는 그 섬의 반은 중국으로 이제 국경이 정해졌습니다. 이게 마무리된 게 불과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20년밖에 안 된 겁니다. 중국과 북한의 그 경계가 정해진 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 강을 그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강 길이 막 홍수나고 이러면 막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자꾸 변하니까 그때 많이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국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러시아가 해결하기 시작한 것이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6년 7월 28일 날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블라디보스톡 선언을 발표하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중국과 국경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긴장이 사라져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긴장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과 국경 문제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 그럼에도 시간이 20년이나 더 지나서 2005년도에 불과 20년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만나진 이 물길 있잖아요. 이 물길은 이제 이 세 개, 우슈리스크 강, 송화강, 아무르강이 합쳐진 이 강은 이 뒤쪽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햇살이 이제 흘러가는 게 보이죠? 이쪽으로 쭉 흘러나갑니다. 이 흘러나간 물은 사할린으로 갑니다. 사할린 바로 밑에가 이제 일본의 홋카이도죠. 그래서 동해 쪽으로 이 물이 다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블라디보스톡 그쪽 동해, 북한, 한국, 그리고 홋카이도 일본, 그리고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 이 모든 나라들의 연관성이 이 아무르강, 이 물에 있습니다. 이 물이 모든 나라들을 연결하고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영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장소가 맞습니다. 정말 이 땅은 동방의 주인이 되는 경계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경계를 정하실 때 그 블라디보스톡에는 동방의 주인이라는 그 정체성과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그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면서 바다가 어디까지 오고 어디까지 못 오고 그 경계를 정하실 때 이미 블라디보스톡에는 그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러한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 20km를 올라온 이곳, 이곳도 와 진짜 독수리 네 매가 날고 있습니다. 독수리 와, 여기 독수리들은 큰 독수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독수리예요. 뭐 독수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 맥과, 그러니까 독수리 맥과 이런 좀 몸집이 작은 굉장히 날렵한 뿌리가 굉장히 그런 이제 독수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블라디보스톡 한 마리 봤고 하바롭스크 방금 여기 처음 봤습니다. 네. 와, 할렐루야. 또 사인을 주십니다. 네, 중요한 장소에 갈 때마다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말로 시베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고리가 나고, 또한 일본과 한국과 북한과 중국과 몽고와 러시아를 아우르는 그런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이 이곳에서 급속하게 풀어지기를 축복하며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예, 너무 아름답고 중요한 땅, 할렐루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하바롭스키 기차역입니다. 여기 기차역 바로 앞에 여기 동상이 이제 하바로프 17세기 중반에 1650년경에 처음으로 유의미하게 여기를 탐험하고 탐사해서 러시아의 역사와 인식 안에 이 땅이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쭉 가면 이제 4km 정면입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면 이렇게 공원들이 한 4km가 넓이 한 50m에 어쩔 때는 한 100m, 그리고 길이는 여기서부터 이제 한 4.2km 정도가 되는데,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그 시베리아 제13대대 사령관이었던 야코프 디아첸코가 배를 접안해서 처음으로 하바롭카라는 그 군사 전진 기지를 만들었던 곳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를 설계해 놨습니다. 예, 지금 방금 예배하고 주님만이 이 도시의 빛이시며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정권 천사 사역이 이 도시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지금 이 역과 그리고 도시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고 너무 중요한 도시고 시베리아 전역에 본연을 가진 도시입니다. 번영하고 승리하는 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더 많은 주의 군사들이 전쟁 말과 같은 자들이 땅에 몰려와서 하늘에서 이미 풀어져 있는 전략들을 실제 영역에서 실행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지어다.
그렇게 2026년을 주님 축복합니다. 딱 만으로 한 24시간 이제 이 도시에 있다가 떠나는데 정말 바쁘게 한 20km, 여기서 한 20km 걸었네요. 많은 일들을, 중요한 장소를 다 보게 하셨습니다. 아주 알차게 보내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항상 어떤 도시들을 떠나면서 이제 이렇게 먼 데까지 다시 오겠나, 그러면 꼭 두세 번 더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또 한 번 더 오고 싶네요. 또 이런 전략들을 받아서 실제로 더 많은 곳에 풀어낼 자들이 함께하는 또 다른 여정이 있을 줄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